안녕하십니까. 닥터 정지광 원장입니다. 오늘 영상은 미세석회와 관련된 조직검사를 권유를 받으셔서 걱정이 많으신 분들, 그리고 밤잠을 잘 못 이루시는 분들, 어떤 검사가 나에게 도움이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에 대한 영상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걱정하시는 게 수술이라고 하면 막연히 굉장히 많이 아플 것 같다라는 걱정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이후에 내 가슴에 뭔가 변형이 생기지는 않을까, 흉터가 많이 남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세석회를 수술하는 방법들 중 좀 더 편안하고 안전한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의 차이는 어떤 점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 준비해 보았습니다. 올해 10월 감사하게도 저희 유부 의원이 맘모톰 글로벌에서 인정하는 공식 맘모톰 트레이닝 센터와 공식 인증 자문의로 등록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단순히 양성 종양을 절제하는 수술뿐만이 아니라 맘모톰 ST 장비를 활용한 입체정의 생검 수술도 이제 같이 포함돼서 협약을 진행하게 되었고요. 이번 협약은 어떻게 보면 1차 의료기관이 트레이닝 센터가 된다거나 글로벌하게 국제적인 이제 인증을 받는 것들이 흔치 않은 일인데, 우리나라의 유방 진료의 위상과 1차 의료기관의 진료의 질이 과거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많이 향상된 수준에 이르렀고, 그 수준이 어떻게 보면 대학병원의 우수한 센터들과 이제 견줄 만한 수준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협약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의미가 있는 협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영상에서는 특히 이제 미세석회와 관련된 유방암과 관련된 조직검사 방법에 대한 견해를 설명드리려고 하니, 끝까지 보신다면 좀 더 안전하고 정확하게 내 가슴을 잘 검사하고 진단받으실 수 있는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세석회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검사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크게 나누면 이제 수술과 시술로 나눠지고요. 수술은 입체정의술과 그리고 정의절제술, 그리고 시술은 초음파를 보고 총조직 검사를 하는 방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체정의 생검술은 촬영 장비에 내 가슴을 고정시켜 놓고 촬영을 찍으면서 3차원으로 이 석회의 위치를 유방 내에서 측정을 합니다. 그런 다음 3차원 좌표를 잡은 다음 수술기구를 그 해당 좌표까지 위치한 다음 내부에서 일정 부분의 유방 조직을 절제해서 석회와 함께 추출하는 방식, 그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입체정의술이고요. 그리고 이 입체정의술이 개발되기 이전에 해왔던 전통적인 방법이 정의절제술이라고 합니다. 정의라는 얘기 또한 위치를 정해놓는다는 얘기인데, 가슴을 촬영을 하면서 바늘로 암이 의심되는 석회 부분에 바늘을 꽂아 놓습니다. 바늘을 꽂아 놓은 다음 수술실로 그 바늘을 고정한 상태로 이동을 해서 피부를 3cm 정도 작게 절제한 다음 내부에 있는 바늘과 그 주변에 있는 유방 조직을 도려내는 방법이 정의절제술, 전통적인 석회 생검 수술 방법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음파로 하는 총조직 검사는 우리가 흔히 혹을 조직 검사하는 것과 굉장히 유사한데요. 이제 이 방법은 시술이고 시간이 짧고 간편하다는 장점은 있지만 제약 조건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초음파에서 되게 명확하게 석회를 찾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뭐 이러니 저러니 검사를 하든 수술을 하든 결국 중요한 건 암을 진단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암처럼 보이는 병변이 초음파에서도 보여야 되는데 석회도 보이고 그런 암처럼 보이는 병변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촬영과 초음파를 대조해 봤을 때 촬영에서 보이는 석회의 위치와 초음파에서 보이는 석회의 위치가 일치해야지 할 수 있는 약간의 제약을 가진 검사 방법입니다. 이렇게 총 세 가지 방법으로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학병원이나 전문적으로 유방암을 진단하는 그런 기관에서 추천하는 방법은 당연히 입체정의술에 해당이 됩니다. 그 이유는 항상 이제 뭐 수술이든 시술이든 내가 실시간으로 직접 해당 병변을 보면서 수술을 하는 게 가장 정확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만족하는 게 사실 입체정의술이고요. 수술을 하면서도 석회의 위치들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 입체정의술을 권하는 두 번째 이유는 수술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침습적인 행위이고 내 몸에 변형을 유발하거나 흉터를 남길 수가 있는데, 이런 입체정의술 자체는 흉터를 거의 남기지 않고 수술이 끝난 뒤에도 유방의 변형을 거의 유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더 완성도가 높고
안전한 검사 방법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대학병원들은 첫 번째로 이 미세석회를 검사할 때 입체정의술을 먼저 권하게 되죠. 진료받는 분들 또 많이 여쭤보시는 게 후기에 되게 아프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정말 그렇지 않냐, 아픈 게 걱정이 된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많이 이제 아파하시진 않고요. 이게 결국에는 이제 내부에서 유방의 조직을 일부 절제해서 끄집어내는 수술이기 때문에 수술을 할 때 이제 내부를 마취를 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 대부분 그렇게 통증을 많이 호소하시지는 않기 때문에 통증에 대해서 미리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용 수술 장비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약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많은 기관에서 하는 방식은 이제 애드온 타입이라고 해서 이 촬영 기기에 생검 수술 장비를 부착을 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의자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하거나 옆으로 누워서 내 가슴을 압착을 시켜서 고정해 놓게 되고 그 촬영 기기에 애드온 타입으로 생검 장치를 부착을 해서 진행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내 눈앞에는 내가 수술하는 과정이 다 이제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고 실제 내가 수술하는 것들을 눈으로 보면서 수술이 진행되게 됩니다. 1년에 이제 한두 분 정도는 바늘 보고 실신하는 분들도 있으신데 보지 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간혹 보고 실신하는 분들이 한두 분 있기는 하시죠. 아무래도 수술이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그런 압박감이 있고 내가 깨 있는 상태에서는 움직이면 안 된다는 그런 압박감이 항상 존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부담을 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입체정의술을 할 줄 알고 자세도 잡고 막 열심히 촬영을 했는데 막상 해보면 이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가슴이 너무 얇거나 알고 보니까 이제 피부랑 너무 가까운 경우에는 입체정의술을 하려고 했다가 실패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변수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조금 우려하는 수술이긴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방사선이 비교적 안전하다고는 말씀은 드리지만 이 애드온 타입의 장비 같은 경우는 내 전신이 촬영기기에 이제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소량이지만 방사선 노출을 지속을 하게 되고 수술이 길어지거나 촬영이 이제 많아질수록 방사선 노출은 상대적으로 이제 증가할 수 있게 됩니다. 전용 장비가 사실 우리나라에 몇 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비가 이제 없는 병원들이 대부분이고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다 이제 애드온 타입으로 수술을 하기 때문에 서울대병원뿐만이 아니라 삼성병원을 제외한 대형 병원들은 이런 전용 수술 장비 없이 애드온 타입으로 입체정의 생검술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상황은 다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이렇게 입체정의술을 진행하는 분들을 많이 보면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불편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런 방사선 노출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으면 좋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늘 이제 했었고 그런 생각들을 이제 잘 반영해서 영상학과 교수님이셨던 권보라 원장님과 상의를 해서 저희 의원에 이 장비를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자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사실 이제 이 장비를 도입을 할 때 말들이 되게 많았어요. 애드온 타입이 또 편리한 부분들도 있거든요. 이제 조직을 잘 끌어당겨서 압착할 수 있는 그런 장단점들도 있는데 왜 굳이 애드온 타입을 다 쓰고 있고 왜 불편하게 남들은 잘 쓰지 않는 장비를 쓰느냐에 대한 그런 질문들도 많이 받았고 어떻게 보면 장비의 가격이 워낙 또 고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뭔가 부정적인 의견들도 되게 많았어요. 근데 뭐 저희 의원이 이제 이 장비를 쓴 이유는 사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방금 이제 말씀드렸던 그 방사선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결국은 내가 의식이 결국 있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세 협조가 필요하거든요. 자세를 중간중간에 바꿔야 되는 일들이 생길 수 있는데 이걸 재워버리거나 전신 마취를 하게 되면 그걸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필연적으로 깨 있는 상태에서 국소 마취로 수술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사실 이게 눈앞에서 내 수술받는 광경을 본다면 굉장히 이제 압박감으로 다가올 수 있게 되고 이게 사람이 무조건 반사 이게 내 보호 본능이 있잖아요. 뭔가가 이제 나한테 다가오면 본능적으로 이제 몸을 뺄 수도 있는 그런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방사선 선생님들이 이제 항상 애드온 타입 같은 장비는 몸을 뒤로 못 빼도록 뒤에서 이제 잡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되면 또 방사선 선생님들도 네칼라하고 이렇게 에이프론 입고 방사선을 차단하면서 중간에 이제 촬영도 하고 그러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 받는 분도 방사선의 노출이 이제 전신 머리부터 이제 발끝까지 노출될 수도 있지만 그 수술을 위해서 같이 수술을 진행해주는 방사선사 선생님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같이 방사선에 노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작은 차이지만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 장비를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거죠. 실제 눈앞에 보이는 장비가 이제 어폰 프론 장비인데, 프론이라는 게 이제 엎드린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실제 이제 이 테이블 위에 내 몸을 엎드리게 되고, 이 테이블 위에 엎드린 상태에서 여기 구멍으로 내가 수술받는 가슴을 이렇게 밑으로 내리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요 보이는 이 테이블이 방사선을 차폐를 해줘요. 에드온 타입은 이제 앉아서 하거나 옆으로 누워서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프론 시스템은 보이시는 테이블 위에 엎드려서 이제 눕게 됩니다. 그렇게 누우시면 아래 여기 디텍터에 우리가 목표로 하는 가슴을 이렇게 디텍터로 끌어내리게 되고, 이제 끌어내린 상태에서 엎드려 있는 상태로 국소 마취 및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위에 이제 엎드리시게 되면 장점이 두 가지 장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앉아 있거나 옆으로 누워 있지 않아서 이제 엎드려서 안정된 자세로 수술 받을 수 있다는 거가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내 눈앞에 수술하는 장면이 이제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심리적인 좀 안정감을 느끼실 수가 있고, 사실 이게 세 번째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이렇게 방사선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테이블 자체가 방사선을 차폐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려와 있는 가슴 일부분을 제외하면 내 신체는 방사선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수술하는 저뿐만 아니라 같이 이제 수술에 참여하는 우리 선생님들 또한 방사선에 대한 노출 없이 안전하게 수술을 진행할 수 있고, 그리고 별도로 이렇게 사람을 뒤에서 꼭 끌어안고 있거나 잡고 있거나 불필요한 신체적인 접촉 또한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실제 이런 것들을 수술을 받는 분들은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런 분들은 잘 없잖아요. 그래서 뭐 직접적으로 뭔가 체감되는 부분들이 없으실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이제 장비가 없이 에드온 타입으로 했을 때는 조금 더 이제 불편할 수 있거나 방사선 노출이 좀 더 이래서 증가될 수 있다,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 수술을 해보면 뭐 저도 마음 편하고, 그리고 이제 수술 받는 분들도 이제 엎드려서 어느 정도 편하게 수술을 받게 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방사선 노출에 대한 우려도 확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만큼 안전하게 이제 촬영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굉장히 좋은 장점들이 있는 장비죠. 오늘 준비한 영상은 실제 이제 미세석회 수술을 앞둔 분들을 위한 영상이고, 미세석회와 관련된 수술에 대한 정보가 사실 크게 없고, 특히나 이제 저희 의원이 보유하고 있는 이 미세석회 전용 수술 장비에 대한 이런 정보도 굉장히 찾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좀 제공해드리고자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내가 수술을 여기서도 받고 저기서도 받고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그런 에드온 타입의 입체 정의술과 이런 전용 수술 장비를 가지고 진행하는 입체 정의술은 어떤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정보들을 얻어가실 수 있으면 좋겠고, 실제 보통 의사들이 수술을 하자 하면 뭐 에드온으로 수술을 할지 뭐 어펌이라는 장비를 활용해서 수술을 할지는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생각을 못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어펌 프론 시스템이라는 장비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분들이 사실 대부분이고, 초음파로 하면 안 되느냐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런 분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기 위한 영상들이고, 흔히들 이제 미세석회를 수술을 한다고 했을 때 당연히 통증도 걱정을 하실 거고, 뭐 자세나 이제 마취 방법이나 방사선 노출에 대해서 다들 이제 많은 걱정들을 하시는 게 사실인데, 미세석회 수술을 했을 때 에드온 타입과 이런 어펌 프론 시스템이라는 전용 수술 장비의 차이가 어떤 차이들이 있는지, 그리고 각자의 장단점이 어떤 것들인지 좀 더 잘 아시게 된다면 이후에 막연하게 가졌던 그런 불안감이나 걱정들을 좀 더 줄일 수 있고 내 선택의 폭을 더 넓힐 수 있는 중요한 정보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